여러분, 차산입니다. 오늘은 사천시에 있는 다소사를 다시 한번 방문하여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은 사모펀드를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또 젠투 사태 등과 같이 많은 펀드들이 판매 불능 상태에 빠져서 노후 자금을 투자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사모펀드를 판매한 곳이 다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이어서 금융기관의 신뢰를 믿고 펀드를 투자한 많은 노년층의 노후자금이 사라지게 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사태가 생겼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투자한 사람은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하여서 이를 믿고 투자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와 같은 자금을 받아서 불량 채권에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도 그와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공채에 투자하였지만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국공채의 시중 가격이 하락하면서 손해를 입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따져봐야 합니다. 투자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를 받으면 1억 원만으로 국공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1억 원으로 국공채를 투자하고 투자한 국공채를 담보로 다시 8천만 원, 9천만 원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또 투자한 국공채를 다시 빌려서 7천만 원, 8천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투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3배, 4배의 수익을 얻지만 실패를 하면은 3배, 4배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일정한 액수 이하로 하락을 하면은 강제로 매각하도록 특약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20% 정도 하락하였다면 강제 매각을 하게 되어서 투자한 투자자보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만 고스란히 일반 투자가들이 전체 투자에 대한 손실을 떠안게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10%, 20%밖에 환수를 하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손실보는 사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하락도 현재는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100%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한 경우에는 회복기를 기다릴 수가 있지만 이와 같이 타인 자본을 대출받아서 다시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하락할 때에도 강제 매각을 하기 때문에 회복을 기다릴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는 것과 달리 채권이라 하더라도 일단 위기 상황이 오면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주식시장에서 환가가 가능하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이것이 환가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매회사인 은행에서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과연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판매하였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들도 은행도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펀드 투자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저는 사람의 돈에 관한 한 옛날에 개가 파괴된 것과 유사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도 순번개니 또는 번호개 여러 가지의 개가 있었습니다만 개주가 개돈을 모아서 자기 개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개에다 다시 투자를 하여서 결국은 돌려막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퇴로가 막혀서 도망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은 사람들은 다 회수할 돈이 없어지고 수회 개돈을 불입하였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파괴에 대해서도 제가 평판사 시절에는 많은 사건을 하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개는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참 세월은 흘렀지만 우리의 돈에 대한 이와 같은 투자는 항상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률에 보면은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는 그 사람이 과연 그러한 투자에 적합한지 또는 그러한 투자를 하는데 적정한 상품인지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이 충분히 설명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낙후성을 아직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